네,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라이겔루스의 교수 3대 변인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체제적 교수 설계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체제적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지난 시간에 교수랑 설계 개념을 학습을 했고 체제적이란 말이 나왔다. 그럼 이 체제적 교수 설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그냥 교수 설계 혹은 일반적인 이전 과거 전통시대 때 어떤 교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통적 관점에서 수업은 이제 이 교수 이반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교수 설계든 이전 전통의 교수든 일단 수업이 핵심인 건 맞아요. 왜냐면 수업을 실행하는 거에 따라서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전통적 교수든 혹은 현대의 체제적 교수 설계든 항상 교수 설계의 핵심은 수업이다. 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자에게 투여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근데 이전 전통 관점에서는 이 수업의 효과는 교수자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고 이 수업을 누가 하느냐. 이 칠판 한번 볼까요? 이 교수, 이 교수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거 하나만 고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수업을 하는 교수자도 상당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수업을 하는 교수 주체 말고도 우리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 교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외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냐. 이제 이 교수라는 이 수업이라는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적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수자도 중요하죠. 여기 교수자가 한 켠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교수자 이외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걸 놓치고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만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수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A 요소, 교수자라는 A 요소, 혹은 B라는 다른 요소, 뭐 예를 들면 교육 내용에 대한 거, 혹은 교육 환경에 대한 거, 혹은 학습자에 대한 거, 다양한 요소들을 미리 고려해서 이 수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런 하위 요소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것을 바로 체제라 그럽니다. 체제.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이제 어떠한 이름이 등장했냐면 체제적 교수 설계라는 용어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즉, 종합해서 설명해 보면 교수 체제 설계에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인 수업을 핵심 활동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단, 이 핵심 과정을 접근할 때 어떻게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 하위 요소들도 고려하면서 단계도 고려하는 겁니다. 뭐 다시 말하자면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일단 이 시기를 5가지로 나누고 이 안에서 또 하위 요소들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다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묶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바로 수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뭔가 유사한 맥락의 글이 나온다면 이거는 체제적 교수 설계를 물어보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뭐 A 교사는 이걸 했고 B 교사는 이걸 했고 C 교사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용어의 개념을 알고 나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체제 함께 보면 조직화된 전체를 의미한다. 어떤 필요나 성취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집합체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필요나 성취 여기서 뭘 의미하겠습니까? 수업입니다.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상호작용하는 어떤 하위 요소들의 집합체들을 바로 체제라고 하는 거다.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하위 요소들 합쳐서 체제라고 한다. 이 체제, 각 체제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수업을 달성하기 위한 이제 하위 요소들 뭐 A, B, C가 있겠죠. 그걸 다 종합하면 체제를 하잖아요. 왜냐면 이 A, B, C는 독립적이면서도 독립적인 면도 있으면서도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도 뭘 의미하냐면 독립적인 것은 어떤 특수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공통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 목표. 그러니까 이 하위 요소들이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목표도 있으면서 그것 공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바로 이러한 관계들을 종합해서 이러한 것들을 체제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체제적 교주 설계에 대한 명확히 그 개념이 명확히 잡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나의 체제로 본다. 그러면 어떤 하위 요소들이 도대체 있냐? 학습자 고려해라. 이전엔 교사에만 치중했던 겁니다. 알겠죠? 이전에는. 근데 교사에만 치중하지 말고 학습자의 특성도 고려하고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 그리고 학습 후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환경, 두 가지 환경을 고려해라. 학습 내용을 고려해라. 학습 과정을 고려해라.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체제를 이루면서 그 수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만 비중을 두고 고려하면 안 되고 다 고려해야지 수업을 보다 어떤 수업의 목적을 보다 끌어올릴 수 있겠죠. 수업의 효과를 보다 끌어올릴 수 있겠죠. 이해되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체제적 교수 설계에서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물론 체제적 교수 설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모형이 많이 나옵니다. 모형 시험에 모형이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에디 모형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제 그 앞글자를 딴 거죠. ADDI 에디 모형. 그다음 딕 앤 캐리 모형. 딕 앤 캐리 모형은 사람 이름 딕과 캐리가 이제 에디 모형을 좀 보완했기 때문에 딕 앤 캐리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딕 앤 캐리 디캐리 모형.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일반적인 것을 적으라고 했을 때는 이런 효과를 물어볼 수도 있다. 왜냐면 이 개론서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체제적 교수 설가를 했을 때 이전에 그 교사의 특징만 고려한 그 교수와 다른 건 뭐냐? 효과성. 수업 목표를 극대화하여 간과하기 쉬운 변인들, 체제들이죠. 토능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높아진다. 이전에는 교사 하나에만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다른 여러 요인들도 고려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보다 더 많이 달성할 수 있다. 효과성은 100명 중 97명 달성한다. 이것만 보는 거죠. 투입 자원을 고려하지 않고. 그다음 효율성도 증진한다. 왜? 우리가 목표 학습 내용을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수 전략을 구상하기 때문에 목표도 고려하고 내용도 고려하고 이에 따른 학습 전략도 고려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성도 높이게 된다. 이게 두 개 적어주면 되고 세 번째 여기 보면은 교수 학습 관련 변인들의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뭐 이 부분은 뭐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두 개 가겠습니다. 학습자들이 욕구를 고려해 매력성을 증진한다. 그래서 학습자 아까 제가 하위 요소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맞죠? 학습자 고려하기 때문에 매력성 학습자가 더 이 수업을 더 매력을 느끼게 돼서 더 동기가 상승하는 거겠죠. 그리고 교수 목적 반복 및 평가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아까 절차가 이제 뭐 목표 설정, 그다음 실행 평가 이런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일관성, 매력성, 효율성, 효과성으로 단어를 외워주시고 거기에다 살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러분들 용어로 풀이해서 붙여주면 정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강의 이어서 AD 모형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제적
교수 설계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에디 모형과 딕캐리 모형이 있습니다. 딕캐리 모형. 근데 에디는 앞글자를 딴 거죠. 분석, 아까 영어로 하면 analyze, 설계, 뭐 개발, 디벨로프, 디자인, 설계, 디자인, 뭐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절차로 인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제가 아까 체제라 그랬잖아요. 체제죠. 그러면 어떤 체제가 있냐? 학습자라는 요소, 하위 요소, 그다음 요구 분석, 환경이라는 하위 요소,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라는 요소, 그다음에 교수 전략이라는 하위 요소, 그다음에 교수 자료라는 요소, 평가라는 요소, 이런 것들이 다 하위 요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형 뒤에 가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디 모형 하나하나 설명 다 드리고, 근데 이 에디 모형과 디캐리 모형을 비교할 때 에디가 일단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라는 큰 틀을 세웠고, 그 다음 여기에 맞춰서 디캐리도 뭔가 자기가 이제 좀 더 보완할 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도 뭐 어떠한 것들이 먼저 체제로 분석이 돼야 되고, 여기서 뭔가 합쳐져서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 다음 페이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캐리 모형도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하위 요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안에는 뭐 목표 작성, 평가 도구 개발, 교수 전략 개발이 있고, 개발은 교수 자료 개발이 있고, 실행, 형성 평가, 평가는 총괄 평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시험에 에디 모형이 나올지 디캐리 모형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일단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 5단 과정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이랑 평가는 똑같아요. 맞죠? 똑같아요. 그리고 설계는 하나, 두 개 정도 다르고, 이 개발, 실행이 많이 다른데, 이 개발, 실행은 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는 분석과 평가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고, 설계 부분에서 뭐가 다른지만 파악해 놓으면, 정답률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한번 먼저 분석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도대체 에디 모형에서 요구한 건 뭐냐? 먼저 분석, analysis죠. 분석. 투입 요소들을 분석한다. 뭐가 투입되냐? 우리가 수업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된 요소는 뭐냐? 첫 번째 학습자가 투입되겠죠. 학습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 학습자의 지적 능력은 어떤지 점검해야 되고, 정의적 특성, 도덕성은 어떤지, 자아 개념을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출발자 능력, 지금 이 상태가 어떤지, 학습 양식은 의존적인지 독립형인지 충동형인지 숙고형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시험에 나와서 만약에 분석 요인에서 고려해야 될 두 가지를 쓰시오 이러면 이거 이렇게 두 개 적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이 과제 안에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어주면 만점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쓰면 되고, 지적 능력, 정의적 능력, 출발적 능력 이 세 가지만 적고 살을 더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 요구 분석이라는 거는 뭐냐? 요구가 한마디로 요구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구 분석은 바람직한 성취 수준에서 현재 성취 정도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성취 수준 이거겠죠. 근데 현재 성취는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이만큼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만큼이 학습자가 필요한 것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목표가 여기 있고 난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학습자에게 학습 과정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용도는 이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요구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생이 현재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점검해내는 겁니다. 이 요구 분석의 핵심은 뭐냐? 딱 한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 이때 목표는 우리가 하는 학습 목표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좀 더 큰 개념으로 뭔가 목적? 그러니까 엄청나게 학생의 어떤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하위 수업에서 목표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매우 상위적인 목표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목적은 추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추상적. 다른 하위 목표들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하위 목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추상적인 목적을 요구 분석을 통해서 설정해낸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쉽죠? 요구 분석이란 학생이
학생의 바람직한 성취 수준에서 현재 성취 정도를 뺀 것으로 학생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이 현재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것을 요구 분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 분석을 하게 되면 하위 목표들을 총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추출하는데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요구 분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 이 요구 분석은 과제 분석이랑 또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관이 되냐? 요구 분석을 통해서 나온 이 1차적인 목적 있잖아요. 그 목적을 분석하는 것이 과제 분석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습자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 상태 분석 끝나면 뭐 요구 분석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성취 수준이 필요하고 현재 성취 정도 무엇이어서 도대체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오는 게 목적이다. 그럼 이 목적을 분석하는 것을 분석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왜냐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 목적을 분석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과제 분석이라 한다. 이해되죠? 요구 분석에서 과제 분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목적 어디서 나온 거다? 요구 분석에서 나온 거다.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그래서 이 목적을 좀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기능, 어떤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이 가장 추상적인 거라고. 이렇게 학습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그냥 과제 분석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알겠죠? 뭐 과제 분석을 할 때 뭐 사용되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 뭐 또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이까지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과제 분석은 어쨌든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위계 분석, 그다음 제가 이 아이패드 빨리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 볼 수 있게 군집 분석, 통합 분석 이 세 가지로 과제 분석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적에 있는 어떤 하위의 지식, 기능, 태도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게 과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 안에 있는 어떤 하위의 지식, 기능, 태도들이 위계를 이루고 있는지, 위계는 이제 위계 질서, 이제 계열성을 보는 거죠. 아니면 위계성이 필요 없는 것들인지, 위계성이 필요 없는 것들, 군집은 그냥 위계성이 필요 없는 거, 위계 분석은 뭔가 계열성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위계 분석이 필요하고, 어쨌든 군집 분석, 이 두 개가 합쳐진 통합 분석이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또 나누어 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 세 개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계 분석, 군집 분석, 통합 분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과제 분석을 더 세분화시켜 보면. 그래서 요구 분석, 과제 분석, 학습자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환경 분석을 한다. 이 환경 분석은 잘 모르겠죠. 이겁니다. 새로운 지식 기능을 태도를 학습한 환경.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 학습을 받게 되는 교수 학습을 하게 되는 그 환경이 어떠한지도 분석해야 돼요. 이까지만 적으면 0.5점. 근데 한 개 더 적어야 된다. 뭐 적어야 되냐? 획득한 지식.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이 현재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고려해서 무언가를 획득하겠죠. 그 획득한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를 수행하는 환경.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획득하고 어디서 이걸 나중에 활용할 거냐, 미래, 그 환경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환경 분석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지식을 학습하는 환경, 그리고 획득한 지식을 수행은 활용하는 환경, 이 두 개를 분석하는 것을 환경 분석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분석, 즉 수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투입된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을 분석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분석학이란 수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하위 요소 투입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4가지 이거는 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문제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분석 설계 보겠습니다. 설계. 분석은 수업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요소들, 투입된 요소들을 무엇이 있는지 점검한 거라면 네 가지를 점검했죠. 그 점검한 다음에 설계랑 실제 교수 방법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 선정하는 단계를 설계라고 한다. 우리 설계하자 이거잖아요. 이제 뭐 어떻게 설계, 한번 계획 세워보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투입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교수 방법들을 쓰는 게 좋을지 선정하는 단계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앞에서 제시한 어떤 학습자 분석 혹은 뭐 요구 분석, 그다음에 뭐 과제 분석, 환경 분석을 하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게 수업 목표입니다. 수업 목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네 가지 투입 요소들을 분석하면서 내가 얻게 되는 결과물은 수업 목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분석된 자료들을 토대로 목표를 명세화한다. 내가 앞에서 학습자 수준은 이랬고, 내가 주어진 환경은 이렇고, 학습자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거고, 그 안에 지식 기능 태도는 이게 있으니까 결국 나는 학생들의 이 지식 기능 태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업 목표를 세울 것이다라고 해서 목표를 명세화시키는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수험 목표 명세화의 어떤 방법, 그리고 수험 목표 명세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개발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분석 설계 뒤에 개발, 여기 있는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게 아니라, 이때 개발은 뭘 의미하냐면 무엇을 선정할지 그거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가 이제 정해지면 그 목표와 평가 문화를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 그래서 여기서의 개발은 실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걸 점검하려면 이러한 평가 문항들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그 정도를 계획하는 게 바로 평가 도구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실제 이 계획에 맞춰서 평가 도구를 만드는 거는 개발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개발은 뭔가 구체적인 큰 틀을 세우는 개발이고, 이거에 맞춰서 실제로 평가 도구, 평가 문항을 만드는 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평가 도구의 개발은 다시 말하면 설계 단계에서 미리 고려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큰 아웃라인을 잡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는 수업 목표 평가 도구의 개발 적어주시면 됩니다. 수업 목표 명세화 이렇게 이 순차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목표 명세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평가 도구의 아웃라인을 잡아간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 평가 도구 개발 이후 이게 또 개발이 끝나면 학습 내용이나 학습 활동의 제시 순서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어떤 학습 내용은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학습 활동은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인지, 그거를 개월화시켜 보는 겁니다. 알겠죠? 뭔가 만들어진 이제 내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런 평가 도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나는 학습 내용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넣을 건데 이 학습 내용은 뭐를 먼저 할지 뒤 할지를 그런 정도를 정해주는 것을 바로 평가 도구의 개발 이후 시행하는 학습 내용 활동의 계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도구 개발, 수업 목표 명세화, 계열화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교수 전략과 매체의 선정. 적절한 교수 전략. 주의 집중 어떻게 시킬 거냐, 동기유발 어떻게 시킬 거냐, 선행조지차 뭐 먼저 제시할 거냐, 어떻게 숙달 반복시킬 거냐, 전이 어떻게 시킬 거냐, 이렇게 내가 학습을 어떻게 실시할 건지 구체적인 전략과 그리고 이 수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매체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고려하는 게 마지막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파악하면 외울 게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표를 세우고 평가도 아웃라인을 잡고 그리고 이 아웃라인을 바탕으로 내가 수업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위기화 시켜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학생들한테 전달할 때 어떤 수업 방법을 쓸 거냐, 수업 전략, 그리고 어떤 수업 매체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할 거냐. 이렇게 이해하면 시험 칠 때 그대로 머릿속에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분석 설계, 그 다음 개발.
개발 단계에서 개발 실행 평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개발 단계에서 실제 사용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보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계에서 시행한 어떤 큰 아웃라인 잡기. 여기 보면 선정하는 단계라 되어 있잖아요. 설계는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은 선정한 것을 토대로 실제 만드는 거죠. 평가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도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평가를 실시하여 개발 단계에서 제작된 교수자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수정 보완한다. 그래서 실제 자료를 개발해보고 뭔가 다양한 이제 평가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집단 평가 혹은 개별 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1대1 평가, 다면 평가 뭐 그러한 평가들을 실시해 보면서 이제 이 내가 만든 평가 도구가 적절한지도 점검하는 게 이 개발 단계에서 할 겁니다. 그죠? 다시 실제 사용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두 번째, 이때 평가를 실시한다는 거는 내가 이때 평가는 형성 평가입니다. 형성.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교수 자료가 내가 만든 자료가 적절한지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문제를 수정해 보완해 나간다. 이때 어떻게 점검할 건지는 학생들과 1대1 평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소집단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대다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현장 평가 방식을 사용하여 내가 만든 교수 자료의 개발을 점검해 나간다. 마지막 실행 부분. 실행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 교육 현장에 설치하고 사용할 거냐. 그리고 유지 및 관리. 그 설치된 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점검하는 게 실행입니다. 점점 내용이 줄어들죠. 마지막으로 평가. 평가는 어떤 걸 평가하냐? 총괄 평가를 실시한다. 어떻게? 학습자의 성취 수준과 학습 결손 용력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한다. 두 번째, 학습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지 만족도를 평가한다. 세 번째, 학습자의 지식 기능 태도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학습된 능력의 전이 정도를 파악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 총괄 평가인데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이 학습 프로 총괄 평가를 실시한다고 보면 돼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학생들의 만족도도 점검하고 그다음에 얼만큼 변화했는지도 보고 그리고 전이도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이 효율적이었는지 왜냐면 투입된 그 자원이 있을 테니까 효율적이었는지 효율적이지 않은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마지막에서 실행되는 평가는 총괄 평가다. 그래서 이 총괄 평가는 이제 성취 수준과 부족한 영역을 확인하는 게 바로 총괄 평가인데 그 중에서도 학습 프로그램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 학습 프로그램 효율성을 따져볼 때는 학습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그리고 전이성은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면 효과성과 효율성이 도출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것으로 에디 모형의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 5가지 죄송합니다.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5가지 그 단계의 모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에디는 이러한 하위 요소들을 고려해서 교수 설계를 했기 때문에 체제적 교수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디겐 캐리 모형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에디 모형과의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살펴보고 수업 목표 명세화의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수업 목표 명세화 방법에는 그 이제 타일러와 그 다음에 뭐 메이거가 제시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명세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아이즈너라는 사람이 제시한 예술적 목표 모형, 그것과 연관시켜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고 제 영상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제가 감사드리겠고 구독해주시고 뭔가 자료를 원하시면 구독을 해주시면 메일 주소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2강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좀 더 보완해서 질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